안녕하세요. 디지털 제조 교육 강사 어유경입니다. 오늘은 3D 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D 펜은 일단 가느다란 필라멘트를 녹여서 배출하는 식으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주로 이렇게 손바닥 같이 작은 그런 사이즈가 많고요. 요 필라멘트를 뒤쪽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삽입한 다음에 요게 이제 온도를 설정해서 앞부분에 있는 노즐을 통해서 녹아 나오면 그거 녹을 때 식어가는 상황을 보면서 일단 입체나 평면이나 이런 거를 만드는 과정이 3D 펜의 일단 대략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용되는 장비는 여기 보이시는 사나고 펜입니다. 대부분의 3D 펜들이 저온형하고 고온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소재 자체는 보시면 PLA 소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최근에는 PCL 소재도 많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3D 펜에 들어가는 이 필라멘트는 크게 PLA 소재가 있고 PCL 소재가 있습니다. PLA 소재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190도에서 200도 사이가 되면은 이제 녹기 시작하고요. PCL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이제 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D 펜 제품 자체가 이제 고온형과 저온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고온형 제품은 당연히 이제 PLA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저온형 제품은 이제 녹는 점이 60도 정도에 해당하는 이제 PCL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고온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인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고, 온도가 낮은 저온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연령대가 낮은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이 있는 게 고온형과 저온형에 들어가는 필라멘트가 조금 섞이거나 적합하지 않은 걸 사용하면 고장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고 이 장비의 온도가 어디까지 가능한가 그 부분을 확인을 한 이후에 필라멘트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필라멘트는 낮은 온도에서 녹일수록 상온에서 천천히 굳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3D 펜을 많이 사용하는 공예가나 작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화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온형 제품은 반드시 성인한테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온형 제품도 낮은 온도는 아닙니다. 60도이기 때문에 뜨거운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사용하시든 언제나 이제 펜의 펜촉 부분이 이제 피부에 닿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필라멘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PLA랑 PCL 필라멘트는 식물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PLA 같은 경우는 옥수수 전분이 주 성분인데, 원료 자체는 좀 친환경적이라는 데에는 대부분 공통적인 의견인데, 색깔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첨가제 부분에 발암물질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D 펜을 사용하실 때는 일단 첫 번째로 장시간 사용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용 중에는 이제 통풍이 잘 되는 공간에서 사용하는 게 권장되고 있습니다. 3D 펜에 사용되는 필라멘트는 PLA나 PCL이 대부분이지만 ABS 소재의 필라멘트도 많이 사용됩니다. 실제로 이런 필라멘트류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터 사용을 하고 자투리 필라멘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필라멘트는 PLA지만 ABS 소재의 필라멘트도 3D 프린터에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투리를 사용할 때 ABS 필라멘트도 사용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ABS 필라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PLA나 PCL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ABS 소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많이 쓰이는 장난감이나 이런 단단한 소재가 ABS가 많습니다. ABS 필라멘트 같은 경우에는 PLA나 PCL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녹기 때문에 고온인 경우에 위험성이 더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AB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온인 만큼 좀 탈 때 그 냄새가 조금 많이 나요. 그리고 PLA나 PCL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성분 자체가 전분이 많은데 ABS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적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ABS 소재의 필라멘트는 성인이어도 권장하지 않고 어린이일 경우에는 특히나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자, 3D 펜의 작동 원리 부분에 설명을 드리면 사실 원리 자체는 3D 프린터랑 같습니다. 사용되는 소재 자체도 FDM 3D 프린터 자체가 필라멘트를 사용하고 있죠. 3D 프린터에서 필라멘트를 녹여서 배출되는 부분이 노즐이죠. 그러면 3D 프린터에도 노즐 부위가 있고 3D 펜에도 똑같이 노즐 부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펜의 경우는 이 노즐을 휴대하기 좋은 크기로 구성하고 있다. 그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D 프린터이든 3D 펜이든 상온에서 굳은 필라멘트는 이제 플라스틱 정도의 굳기, 플라스틱 정도의 경도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생각대로 물건을 만들 수 있는데 3D 프린터의 경우에는 이제 전용 소프트웨어나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원하는 레이어를 이루어서 적층형 방식의 구조물을 만드는 경우이고 3D 펜의 경우는 이제 생각대로 바로 이제 직관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글루건의 작동 원리랑 굉장히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필라멘트를 사용하지만 3D 펜의 경우에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좀 저렴하다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고 난이도 부분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낮은 부분이 좀 주목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3D 펜이 나온 이후로 이제 취미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저렴하고 필라멘트 역시 이제 3D 프린터에서 남은 필라멘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자투리 부분에서 이제 해결이 되기 때문에 3D 프린터가 있는 곳에는 3D 펜도 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건너가서 자 3D 펜으로 만드는 작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창작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디자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여기 3D 두들러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의 경우에는 최초의 3D 펜을 만들었던 이 개발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는 이제 무료로 배포되는 도안이나 또 다른 이제 3D 펜 창작자들이 만든 그런 이미지나 이런 게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면 사이트에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최초의 제작사에서 만들었던 그동안의 이력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D 펜 사용 방법에 대한 이제 예시, 그 다음에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도구적인 부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사이트에서는 어떤 교환이나 도안을 통해서 만드는 것 이외에도 이게 수업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요 3D 펜을 통해서 만든 작품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수업이나 이제 프로그램에서 사용될 때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예시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트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D 펜을 사용하실 때 보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어린이들도 많이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온도 부분에서 특히 예민하게 이제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안전 관리에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노즐 부위는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필라멘트가 어떤 필라멘트이든 상관없이 언제나 노즐 부위는 완전히 식을 때까지는 손을 대시면 안 되고요. 또 두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게 사용을 마치신 이후에는 이 필라멘트를 반드시 빼내 주셔야 됩니다. 이 안에서 필라멘트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제 작동이 멈추게 되면 이 안에 들어있는 필라멘트가 당연히 이제 온도가 떨어지면서 굳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다시 다음 사용을 위해서 넣거나 빼거나 할 때 조금 문제가 돼서 막히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수리가 진행돼야 되고 또 여럿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공간에서 함께 사용하는 3D 펜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 후에는 필라멘트를 끝까지 꺼내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3D 펜을 사용해서 간단한 작품을 만드는 거를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필라멘트를 넣고 빼고부터 온도 설정하고 속도 부분까지 맞춰서 평면에서 작업하는 것 그리고 입체에서 작업하는 부분을 진행을 할 건데 보통 평면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에 보시면은 되게 다양한 도안들이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게 많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3D 두들러 사이트 경우에도 출력을 하실 수 있는 이런 교환들이 많이 있으니 저장을 하셔서 필요하실 때 출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평면에서 만든 것도 또 이어 붙여서 입체를 만들 수가 있고 또 주변에 보시면 이런 이제 컵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구조물 위에다 바로 그려서 작품을 완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3D) 펜에 지금 전원을 연결을 했습니다. 보통 3D 펜은 전원을 연결하면 여기 보면 상태창에 온도가 표시됩니다. 오늘 사용할 필라멘트는 PLA 필라멘트이기 때문에 온도를 190도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또 다른 종류의 필라멘트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버튼을 사용해서 온도의 높낮이를 높게 또는 낮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용할 필라멘트는 PLA이기 때문에 190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3D 펜 구조 자체는 단순합니다. 이 온도 조절할 수 있는 상태창 이외에 옆면에 보시면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가 두 개 있습니다. 터치하면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뒤로 이렇게 눌러가면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필라멘트가 삽입되는 공간은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필라멘트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주의하셔야 될 게 필라멘트를 사용하실 때 보면 이제 3D 프린터에서 사용했거나 3D 펜에서 사용했거나 남은 필라멘트를 사용하실 때면 비교를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이 필라멘트의 경우에는 단면이 날카롭게 커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훨씬 편리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필라멘트의 경우에는 3D 펜 안에 넣어져 있던 거를 이제 뒤로 가기를 해서 빼낸 거예요. 그러면 끝이 지금 이렇게 많이 조금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귀찮다고 그냥 쓰시지 마시고 니퍼를 사용해서 가위도 괜찮습니다. 끝부분을 날카롭게 정리를 조금 해주셔야 되는데 어슷하게 하지 마시고 딱 직각으로 지저분하게 나와 있는 이 필라멘트 끝부분을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니퍼를 가지고 커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의 필라멘트를 사용하셔야 장비를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가 되어 있는 이 필라멘트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구멍에 들어가는 잘 안 들어갈 거예요. 뭔가 막힌 듯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화살표가 두 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개의 화살표 중에
진행 방향으로 해당하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밀려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어느 정도 들어갈 때까지 손을 사용해서 밀어주세요. 그리고 기다리면 자리가 잡히면 이제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앞부분에 처음에 다른 색깔이 나오죠. 노즐 안에 이전에 사용했던 필라멘트가 녹아 나오게 돼요. 그러면 동작을 화살표를 멈추면 이렇게 나오는 필라멘트가 멈추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지저분한 부분을 이제 떼어내시면 이 상태에선 준비가 된 겁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노즐 앞부분은 절대로 만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납작한 평면을 먼저 활용하는 도안에 한번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 요 노즐이 고급형 3D 펜 같은 경우에는 필라멘트가 나오는 속도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에 보면 위아래로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위아래로 한번 밀어보시면 속도가 조절이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바로 시작하지 마시고 한번 속도를 내가 원하는 속도로 한번 맞춰보면서 진행을, 선긋기를 한번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선긋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천천히 선이 그어지고 있어요. 요거를 조금만, 반대쪽을 조금만 앞쪽으로 제가 밀어 보겠습니다. 더 천천히 나오죠. 되게 세밀한 작업을 진행할 때는 더 천천히, 중간에 속도가 바뀌어도 됩니다. 반대쪽을 누르면 빨리 나오죠. 손을 떼면 선이 멈추게 돼요. 그래서 천천히 그어야 되는 선이 있고 또 빠르게 진행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선의 굵기도 되게 연하게 아니면 굵게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선을 한번 다시 그어 보겠습니다. 지금 되게 빠르게 필라멘트가 나오고 있으니까 선 굵기가 손의 움직임에 맞춰서 굉장히 굵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굵은 선을 표현할 때는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버튼을 바꾸고 되게 천천히 나오죠? 이렇게 천천히 나올 때는 지나가는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하면 가느다란 선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연습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직선 말고도 원형, 사각형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 연습은 해봤고요. 도안으로 준비되어 있는 3D 펜으로 이제 작품을 만들어 볼 건데, 아까 설명드렸던 3D 두들러에 보면은 무료로 배포되는 도안들이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하는 오늘 도안과 비슷한 도안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고 다운받으셔서 출력하셔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첫 번째 작품은 지금 팔찌를 진행해 볼 건데, 직선이 많은 그런 작품이라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한번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3D 펜으로 작품을 만들 때 도안을 출력을 하시면은, 저의 경우는 이렇게 투명한 파일에다가 끼워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에다가 바로 출력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펜으로 작업할 때 종이도 가능하지만 이제 다시 재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종이에서 작품을 분리할 때 파일 위에 이런 매끈한 재질이 있으면 조금 더 분리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파일에다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좋아. 일단 뼈대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식기 때문에 금방 떨어집니다. 바로 떨어졌어요. 근데 아직 그렇게 제 마음에 그렇게 예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조금 다른 색으로 한번 작업을 조금 더 추가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필라멘트를 또 그러면 한번 갈아 끼워 보겠습니다. 방향이 갈아 끼우는 방법은 쉽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누르면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밀려 나옵니다. 처음에 조금 힘을 줘서 당기시고, 네, 나왔어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끝부분에 지저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항상 다음번 사용을 위해서 깔끔하게 커팅을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각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필라멘트를 교체하는 거를 보여드렸어요. 다른 색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깔끔하게 단면이 절단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뒤쪽에 노즐이 들어가는 부위에 네, 역시나 막혀 있어요. 이때는 화살표를 눌러서 처음에는 약간 너무 세게는 안 주셔도 돼요. 약간의 힘을 주시면 필라멘트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가면 손을 떼셔도 돼요. 그러면 앞부분에 이전에 진행했던 필라멘트가 나오고 나면 현재 지금 원하는 빨간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떼어내고요. 노즐을 만지시면 안 됩니다.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포인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짠. 오, 괜찮은데요? 뭔가 처음보다 좀 예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드시다가 뭔가 필라멘트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안 들어갔다, 다른 데로 갔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잘라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파트에 정확하게 들어갔다면 다른 부분은 나중에 후가공을 통해서 손질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생각했던 이미지랑 조금 다르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요렇게 둘. 그래서 이 필라멘트라는 소재 자체가 이렇게 빨리 열이 전달되고 식는 것도 굉장히 빨리 식습니다. 실제로 지금 요 작품을 할 때 지금 이게 190도 설정이었지 않습니까? 190도였지만 지금 바로 만져도 될 만큼 빠르게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만드는 것도 빨리 만들어야 되고, 근데 또 온도도 빨리 하고 해서 손으로 좀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 접합 부위에 앞뒤로 조금 더 강도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지저분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후가공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 중단하고 제가 니퍼로 지저분한 부위를 좀 잘라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니퍼나 이런 거를 사용하실 때는 다 아시잖아요. 가능하면 항상 안전에 유의해서 사용을 하시고, 이게 마지막에 만들었던 부분에서 필라멘트에 약간 이런 남아있는 잔여물들이 뾰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가공을 할 때도 가능하면 깔끔하게 후가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전반적으로 만져봤을 때 좀 매끈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후가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결 부위가 여기 좀 막혔어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뚫었어요. 그러면 이 필라멘트라는 것 자체가 조금 탄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평면으로 만들었지만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발. 자, 이렇게. 근데 제 팔에는 좀 짧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팔찌가 될 것 같습니다. 혼자는 못 끼겠네요. 짠! 일단 팔찌 한 개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 같은 경우에 요 팔찌 다음으로 제가 주사위를 진행을 할 건데, 보시면 다음 도안이 주사위입니다. 이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각의 주사위 6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6면이 다 따로따로예요. 그러면 결국은 면이 합치면 입체가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도안을 만들거나 할 때 반드시 처음부터 입체로 하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이제 크리에이터들이나 이제 3D 펜 작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습을 좀 하고 숙달이 되고 나면은 이제 바로 입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펜 자체에서 나오는 필라멘트로 이제 브릿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편에서 이쪽 편으로 브릿지가 건너가게 되는 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처음에는 연습을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평면에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어 붙이다가 충분히 숙달이 되고 나면은 바로 브릿지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필라멘트를 한번 또 갈아 끼워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이렇게 도안을 출력해서 3D 펜으로 작품을 만드는 거를 진행을 해봤고, 이런 도안 이외에 이제 브릿지로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온도에 강한 종이 같은 건 안 되겠죠. 이제 온도에 강한 이런 유리나 머그컵 같은 이런 소재를 위에다가 바로 그려서 떼어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재질을 사용할 때는 3D 펜으로 이렇게 작품을 그릴 때 잘 떨어지는지 먼저 확인을 조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제가 온도가 올라가야 되네. 온도가 떨어지는지 한번 상태창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 3D 펜 안에 필라멘트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그대로 놔두면은 온도가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재사용하실 때는 상태창의 온도를 보시고 온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눌렀을 때 나와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이 머그컵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떨어지네요. 이렇게 짠! 자그마한 꽃잎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굳이 이렇게 둥근 거를 사용하는 이유가, 우리가 평면에
이제 진행을 하고 나면 구부리다가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둥근 어떤 이제 물건이 있으면 이 둥근 물건 위에다가 처음부터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이제 구부리다가 부러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놓고 꽃잎을 그려보겠습니다. 안을 먼저 살짝 채우고 테두리를 한번 메꿔 보겠습니다. 꽃잎 색깔을 좀 여러 가지로 해도 예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 넣고 안을 한번 잘 떨어지네요. 빨간색 꽃잎. 꽃잎 색깔을 빨간색, 흰색, 뭐 노란색 여러 가지로 섞어도 예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어느 정도 조금 채워서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꽃잎을 채우고 마지막에 수술도 한번 작게나마 한 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렇게 꽃잎이 이렇게 곡선으로 나왔어요. 그럼 요거를 여러 개를 만들면은 이제 붙여서 꽃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개 더. 이번에는 이 색깔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상태창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온도가 떨어져 있으면 또 온도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를 확인을 하시고 기다리시면은 이게 왜 필라멘트가 안 나올까 하고 보지 마시고 여기 보면 상태창에 온도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 온도 올라가는 걸 보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PLA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0도죠. 네, 지금 바로 190도가 올랐어요. 그러면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흰색 꽃잎을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두리 하고 안을 메꿔 보겠습니다. 사실 필라멘트 같은 경우에 전반적인 소재는 옥수수 전분이 동일합니다. 근데 이 안에 색깔마다 들어가는 첨가제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여러 번 사용을 해보시면은 어떤 색깔의 필라멘트는 정말 빨리 굳어진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고 어떤 필라멘트는 되게 조금 탄성이 조금 더 있는 것 같다라고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그리고 또 많이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그 차이를 조금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필라멘트를 이제 자투리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결국은 제조사에서 어떤 식으로 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딱딱한 필라멘트가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보드라운 필라멘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자투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3D 프린터에서 나오는 걸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큰 작품을 해서 이제 필라멘트를 좀 큰 거를 구매를 하셔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조사나 아니면 이제 색깔이나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해서 이제 만드시는 작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조금 물성을 조금 생각해 보시고 좀 조사를 해 보신 다음에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흰색 꽃잎이 한번 떼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동그란 꽃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만들었던 이대로도 예쁜데요, 뭔가? 뭔가 예쁜 꽃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붙여야 되겠죠? 꽃잎 두 개를 한번
꽃잎 두 개인데 약간 브로치 같고 나비 같고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요걸 붙이는 것도 접착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펜을 사용해서 붙이시면 되거든요. 제가 요 두 개 따로 떨어져 있는 꽃잎들을 펜을 사용해서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온도가 떨어졌으니까 기다리면 또 올라올 겁니다. 온도가 올라야 된다. 그래서 사이에 놓고 굉장히 빨리 식기 때문에 빠르게 붙여주시면 붙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꽃잎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어서 붙이면 큰 꽃이 되겠죠? 그러면 사실 찾아보시면 이렇게 3D 펜을 활용해서 만드는 꽃이나 이렇게 조각품이나 아니면 장식품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고 또 관련된 도안이나 어떤 이제 교환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린 3D 두들러라든가 아니면 직접 한번 도안을 그려보세요. 한번 그려보신 다음에 클리어 파일에 끼워서 작품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D 펜으로 작품을 만드실 때 보면은 이렇게 매끄럽지 않고 좀 울퉁불퉁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살짝만 손이 비껴가도 이 출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울퉁불퉁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인두를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보시면 울퉁불퉁한 경우에도 인두를 사용해서 표면을 이렇게 약간 열로 녹이는 거죠. 표면을 약간 열로 녹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근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손도 많이 가고 그 부분을 또 깊게 누르거나 이러면은 그 부분이 또 좀 푹 들어가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두를 사용해서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는데도 가능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약간 조금 난이도가 있기는 하고 장비가 필요하긴 한데 훈증기 안에 넣어서 일단 용액 안에서 녹이는 방법 또는 이제 기화된 이제 기체를 통해서 녹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표면이 굉장히 매끈매끈해지죠. 근데 그런 용액 관리라든가 이제 기화된 기체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추천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 울퉁불퉁한 질감 자체를 그대로 이제 작품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연습을 조금 더 하셔서 이제 예쁜 작품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3D 펜이라는 이 장비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도 쉽고 사용법도 간단하고 그렇지만 활용도는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이 많이 사용되는 PLA 필라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0도에서 200도면 상당히 높은 온도입니다. 그만큼 또 식었을 때 또 강도도 굉장히 단단한 편입니다. 그래서 작은 부품을 만들거나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작은 부품이 하나 빠졌다. 근데 그 안에 뭔가 이제 끼워야 될 노즐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구매를 하지 않고 3D 펜을 통해서 간단하게 수리를 진행한다든가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내가 이제 바로 직관적으로 원하는 작품을 바로 그 자리에서 만들 수 있다는 굉장히 좀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3D 프린터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품 자체는 매끈하고 완성도 있게 나오지만은 출력이 되는 시간 3D 프린터로 요런 작은 작품을 하나 만들 때도 몇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펜을 사용한다면 빠르게 제작할 수 있다라는 또 펜과 프린터 간의 어떤 차별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 장비를 다 좀 나름의 방식으로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안전관리입니다. 안전관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쪽에 노즐은 반드시 다 식을 때까지는 절대로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용이 끝났을 경우에 지금 사용이 끝났죠? 그러면 이대로 두고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안에 지금 필라멘트가 식었기 때문에 안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에서 같이 사용하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뒷사람을 배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펜을 사용하시고 난 뒤에는 반드시 뒷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셔야 다음번 사용하실 때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장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용이 끝났죠? 그러면 상태창의 온도를 보시고
네, 반대 방향으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필라멘트가 처음에는 손으로 조금 당겨 주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당겨 주시고 기다리면 이제 저절로 나오겠죠? 쏙 나왔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끝부분을 깔끔하게 커팅을 한 이후에 필라멘트와 깨끗하게 보관하고 펜도 전원을 반드시 뽑으신 다음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정리가 끝나신 다음에는 이렇게 사용하셨던 장비 잘 정리를 해주시고 오늘 배우신 걸로 예쁜 작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